잠시 동탁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탁은 양주 지역의 터프한 군사령관이었는데요. 그가 오랫동안 그 지역의 군대를 관리하면서 하나의 세력이 되었답니다. 양주 지역의 군인들은 황제가 아니라 동탁에게 충성을 바쳤죠. 그러한 그가 군대를 이끌고 수도 낙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황제를 그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정치를 쥐락펴락했죠. 그의 터프한 성격대로 국정을 운영하자 수도의 지식인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지식인들은 서량의 터프한 정치 방식을 포악하다며 수군거렸답니다. 이러한 동탁의 횡포에 군웅들은 분노를 느끼는데요. 그들은 결집하여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혼란한 내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전쟁이 터지면 고생하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치안이 안 좋아지자 곳곳에서 도적대와 강도대에 시달렸죠. 도저히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답니다. 순욱은 혼란한 세상을 보고 관직을 버리게 되는데요. 지금이야 동탁의 난 이후 군웅할거 시대라는 것을 읽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 사람 시야로 보면은 후한이 설마 망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앞의 역사를 보면은 전한이 200년을 갔고 망했다가 다시 되살아나서 후한이 또 200년을 갔으니까 그런 한나라 사람들 시야로 보면 순욱이 관직을 버리는 거 보면 참 웃긴 일이겠죠. 여튼 순욱은 관직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의 고향 영천에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참 관직을 때려친 순욱의 마음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오자 영천이 속해 있는 예주 지역의 특성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는데요. 명석한 머리는 그에게 강렬한 경고음을 울립니다. 이곳이 곧 전쟁터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순욱은 마을 사람들에게 빨리 피난 갈 것을 권유하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이유는 예주는 전쟁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도 전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순욱의 말에 어리둥절하는데요. 그들이 사는 예주 지역은 몇백 년간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순욱의 말을 듣고 헛소리라고 생각하죠. 답답한 순욱은 자신의 가족들만을 데리고 기주로 이사하게 되는데요. 기주는 예주 위에 연주 위에 위치하였답니다. 참 멀리도 갔네요. 순욱은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그가 걱정했던 대로 후일 영천 지역은 전쟁터가 되어 작살이 나버리는데요. 순욱의 말을 믿고 피난 갔던 이들은 살아날 수 있었답니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은 이들은 목숨을 잃었죠. 순욱이 영천의 S급 인재라고 말을 했지만 그의 실제 능력이 어떠했는지는 이 일화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순욱님은 신통방통하신 것 같아요. 기주로 이사한 순욱은 그 지역의 패자인 원소에게 인간하는데요. 명문 원가의 후예 원소,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잠시 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원소의 가문 원가는 후한에서 엄청난 권위를 가진 가문이었답니다. 4대가 내리 상공의 직위를 얻었다는 것인데요. 상공이라는 것은 재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4대가 내리 대통령을 한 셈이라고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문에서 한 명의 재상이 나와도 명문가로 볼 수 있는데요. 4세대에서 상공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권세를 누리던 가문이니 원가와 관련 없는 관리가 없었는데요. 원가에게 도움을 받은 관리도 있었고 원가를 스승으로 모셨던 관리도 있었죠. 실제로 원가의 친척들도 많이 관직에 나가 있었으니까 그들의 인맥은 상상 초월이었답니다. 원소는 당시 기주지역의 패자였는데요. 동탁이 집권하자 그에게 반발하여 기주지역에 자리 잡은 것이었죠. 명문 원가의 원소에게 많은 이들이 인관을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순욱도 한 명이었습니다. 원소는 영천의 S급 인재인 순욱을 반기는데요. 그리하여 신입사원 순욱은 원소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후한이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군웅할거 시대에 접어들었고 그가 원소를 선택한 것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는 순욱의 원소에 대한 평가에 있었습니다.
순욱이 원소 밑에서 일하면서 조직이 굴러가는 모습과 원소가 신하를 대하는 자세를 보며 실망하게 되었답니다. 순욱은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 임관하게 되는데요. 순욱이 보기에 원소의 그릇은 매우 작아 난세를 평정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는 원소가 아닌 조조가 난세를 평정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의 판단은 나중에 적중합니다. 하지만 그의 가족들이 순욱의 주장을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 당시 조조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원소에게 지원받아서 겨우 자그마한 동굴을 점령하고 퇴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대기업 때려치고 스타트업 직원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순욱은 조조의 장래성을 보고 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순욱의 부인은 순욱을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멱살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대기업 원소회사를 박차고 나간 이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곽가입니다. 곽가의 원소에 대한 평을 축약하면 두 가지였답니다. 원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했고요. 아이디어를 좋아하지만 결단력은 없다고 했죠. 대체 순욱과 곽가 같은 S급 인재를 놓친 원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곽가가 원소에 대한 평을 했지만 정확히 저는 어떤 문제가 원소에게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원소는 순욱과 곽가가 떠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원소를 떠난 이들도 있었지만 남은 이들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그 말대로 원소의 밑에는 쟁쟁한 장수와 책사들이 있었죠. 다음 편에는 순욱이 조조 밑에서 일하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화로 만들면서 픽션이 섞여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